자, 다음 주는 빠지지 마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왜 그래요? 민법, 이제 등기법을 하거든. 등기법은, 제가 또 딴 때는 민법 강사거든요. 민법 강사니까. 등기법하고 민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기법은 빠지면 비극이 시작돼요. 다음 주에는 들어오실 때 프린트를 좀 가지고 들어오세요. 프린터.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등기부.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주에 빠지라고. 빠지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자, 한번 어려운 게, 이 문장에서 어려운 거는 저기 줄쳐놔봐요. 자, 어디를 줄쳐놓냐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자공부에 등록된, 그걸 줄쳐놓으세요. 등록된. 자, 등록된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예요. 본다 줄쳐놔요. 본다. 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자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공부에 뭐 될 때? 등록될 때라는 거.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감을 잡아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 또 외웠던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읽어봐요. 지행축. 그렇죠. 지행축. 자,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어디에서 들었어요? 더 다 까먹었죠. 지적 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 그래서 지행축. 그래서 이 행이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축이 뭐예요?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요것만 딱 조심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0번을 가봐요. 10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있죠? 자, 도시개발사업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여기에다가 여기서 키워드는 사업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사업. 그러면 사업을 드리블을 해요. 사업을 툭 쳐요. 그럼 밑에다 사업시행자라고 써놔요. 사업시행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사통통을 한 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몇 자예요? 몇 자? 5자. 그래서 여기에다 1자를 하나 써요. 그래서 15일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5일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이거는 뭐예요? 봐봐요. 뭐예요? 하락이 돼서. 왜 그럴까요? 작년에 기출이 됐거든.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도지사한테 신고할까요? 지적소관청일까요? 지적소관청.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한번 보죠. 자, 거기 이제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가 거기 자, 두 번째 사업의 시행자는 여기가 중심키야. 거기를 잡아야 돼. 사업의 시행자는 자, 그러면 사업은 몇 자죠? 5자로서 2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의 사업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저기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봐봐요. 작년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1번을 봐봐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의 시행자는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어때요? X.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이 믹싱이 돼서 작년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뭡니까? 그냥 꾸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경향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4번을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4번.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파산 동그라미. 맨 위에 파산에 대해서. 파산은 자,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산 옆에다 대타 기용이라고 써놔요. 대타
대타가 기용이 돼. 그러면 대타가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번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시기를 봐요. 가로 3번의 시기. 자, 요거는 자, 공사가 준공된 때야. 그래서 공사가 준공될 때. 그래서 단답식으로 종종 출제되니까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될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혹시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뭐라는 거에 그런 지문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돼요.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기면 거기 제3절 토지 이동 신청. 그러면 줄만 끊어잡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1원칙 줄 쳐놔요. 원칙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A적으로 거의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을 묶어요. 그러면 A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줄쳐놓고 사업 동그라미.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돼. 사업시행자가 지적소환청의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고 반가로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이제 자,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정리해놨으니까.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봐봐요. 원칙. 거기 읽어주기만 해봐요.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적으로는 뭡니까?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자, 그러면 그 밑에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 신청이 있어. 그럼 올해는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요거예요. 대의 신청에서 나옵니다. 작년에는 별표 하나가 들어갔는데 올해 대의 신청이 별표 3개로 올라가고요. 자, 대의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일단은 대의 신청이 4개가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제의할 수 있는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래요? 이렇게 써놔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라고 써놔요. 자,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만이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만이 대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만약에 법조문이 아니더라도 2개의 예를 써놔요. 바로 지상권자라고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인이라고 써놔봐요. 상속인. 자, 상속인.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자는 어때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지상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을 받죠. 그럼 상속인은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상속인은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인드는 이렇게 깔고 가요. 근데 대의 신청은 법조문에다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4개를 규정한 제한 나머지는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만이 대의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왜 선생님 중요합니까? 그래서 2번째 줄 줄잖아요. 다만 나왔다. 다만 나왔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야. 그 부분을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올해 만약에 대의 신청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 것. 그러면 요걸 하나 수시어 넣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어때? X야.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야. 그걸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어갈 애들을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대의 신청과 물러가들 1번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세요. 3번. 주로 이제 1번과 3번에서 많이 당합니다. 1번 거기 사업 동그라미. 앞에 사업 동그라미. 앞에 공공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공공하고 사업을 따로 재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아까 사업은 사업인데 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기는 요때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야. 근데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신청이다. 이러면 X가 돼.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인지 공공사업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책을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나와. 그래서 유지라는 걸 한번 해놓고 이미 요거에 대해서는 다 외웠어. 가로 열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라고 써놔요.
유도.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써놨어요.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뭐예요? 철도용지. 수는 수도용지. 천은 하천. 제방, 국어. 유가 뭐예요?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해서는 사업은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다? 공공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자고요. 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주택법에,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그래서 가로 안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요거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 그러면 주로 우리 대의 신청이 나온다면 세 군데에서 장난칠 가능성이 크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거하고, 공공사업에서 공공 조심하고, 주택법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요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대의 신청의 채권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풀어보세요.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죠. 2번에 주차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미 기출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가 돼서 여기에다 뭘 쑤셔 넣을 수 있느냐? 바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걸 쑤셔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기출문제 예상은 요 문제를 기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요 의미를 잡아두시라는 거. 자, 그렇다면 토지이동 신청권자 요 페이지에서도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대의 신청 쪽에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무슨 공부 정리예요? 지적 공부 정리. 그 위에다 한번 쓰고 갑니다. 이거는 오늘 뭐다 몇 번째냐? 8번째 하는 거예요. 8번째. 선생님 진짜 8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그 사유들이 암기 사유가 팍 줄어버려. 그래서 그 위에다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자, 지적정리라고 써놔요. 자, 지적정리를 넓게 가지를 펼쳐요. 맨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자, 지적정리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사실관계의 정리라는 게 있어. 사실관계의 정리.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와 밑에다 칸을 좀 벌려서 권리관계 정리라고 써놔요. 권리관계 정리. 자, 사실관계 정리는 이렇게 해서 누가 정리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다 라는 걸 잡아두시고, 자, 권리관계 정리는 대표적으로 등기소, 등기관이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짧게 잘라서 요 좀 띄워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너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약간 이제 살을 붙여서 하나씩 구체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때 공간 정보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들을 때 이걸 한번 여기가 무슨 관계 읽어봐요. 사실관계 읽어봐요. 그렇죠. 사실관계라고 읽어야 돼. 사실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사실관계에 힘써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스리랑 부부 저번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엄매 기주고 엄매 기사라.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무슨 관계만 보면 기사라요? 사실관계만.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딴 데 야간 수업은 제가 힘이 없어요. 비리비리한데 여기만 오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늘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니까. 늘 나왔던 사람들이. 왜? 그만큼 뭐다? 좋은 사람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만 앉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학원에 가면 돈 내고 나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되게 힘을 쓰는 것은 뭐냐? 그냥 늘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뭐니까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은 요것만 보면 힘을 써.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적소관청만 보면.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장난감은 뭐냐? 읽어봐요. 뭐야? 대장이야. 그러면 대장도 읽어봐요. 대장 읽어봐요. 사실관계라고 읽어보라는 거야. 사실관계. 눈으로는 대장으로 읽지만 마음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무슨 관계예요? 권리관계. 뒤에 읽어봐요.
권리관계. 이게 권리관계야.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사실, 사실, 사실. 앞에가 권리가 나오면 권리, 권리, 권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모른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번이 바뀌었어.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엄매 기사라. 엄매 기주가. 그러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선대장 후등기. 그래서 여기에다 써놔요.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을 거꾸로 하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등기 촉탁과 촉탁 등기는 동전의 앞뒷면이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이렇게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라는 거야.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그래서 수강생이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중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 변동은 선대장 후 등기인데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선등기 후 대장.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때로는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질문을 했는지 그걸 동영상에 질문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답변을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권리자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한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그래서 선등기. 이렇게 가죠. 선등기 후대장.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등기 필통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강생 질문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수강생 질문하는 사람 아주 수준 높은 그래서 아까 저기 민법 교수님이 아까 와 계셨거든. 요즘 수강생들이 질문이 참 많이 실력이 붙었나 보다. 옛날에는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하더니 요즘은 참 질문다운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 많이 하네요.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찾아봐야 돼. 그냥 봐봐요. 자기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지 봐봐요. 이거 봐요. 뭐죠? 분할.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한다. 정답이에요. 한다. 당이에요. 오늘 오전 수업에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자기가 분할을 생각해봐요. 몇 필지? 한 필지죠. 여기가 7이야. 여기는 7-1이죠. 그러면 지번도 바뀌었고 면적도 바뀌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봐요. 합병.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예. 합쳐봐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 촉탁 사유는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네. 결론적으로. 그죠?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우리 신규 등록 볼까요?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 대장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상호 일치시킬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포인트는 바로 뭐다? 지난주 첫 시간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라는 걸 제외된다.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봐봐요. 또 어떻게 읽나 봐봐요. 자, 또 이제 기대가 돼요. 자, 읽어봐요. 무슨 소관청? 제적 소관청. 읽어봐요. 제가 사실관계를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직권이야.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등기하는 공통점이 직권이야. 직권. 얘네들이 정정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해주면 무슨 등기가 돼?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직권에 또 공통점이 있어. 자, 직권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직권은 얘를 꼭 달아붙이고 생겨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통지를 달려붙어. 왜냐하면 직권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유다? 통지 사유가 되는 거야. 통지 사유. 통지 사유. 자, 근데 이제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까 의미를 떼었는데 써요. 이해관계인이 X야.
그래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뭐다 못해줘요. 근데 A가 하나 발생했어. 등기법에서. 직권 경정 등기는 A가 하나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개정이 돼서. 등기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권 경정 등기에서 직권 경정 등기랑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거든. 근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등기 신속성이 찾아. 그래서 다만 A적으로 직권 경정 등기라도 다만 A적으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다면 A적으로 직권으로 가능하다.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등기법에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원래는 직권하고 이해관계는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경계정정은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이 안 되죠. 위치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없죠.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몇 문제냐면 바로 봐봐요. A가 나왔어. A가 나왔으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A2-가 나와야 되고 B가 나오면 B-, B2-가 나와야 돼. 갑자기 A가 나왔는데 B-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가 사실, 권리가 나와야 돼. 갑자기 사실이 나왔는데 권리가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엄청나게 안 맞는 문장이 바로 공인중개사 문제야. 공인중개사 문제가 200문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약 100문제가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면 형님들은 틀리느냐? 종이 울렸어요. 드르릉 합니다. 문제를 막 풀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억지로 40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급한 마음 때문에. 제가 옛날에요. 민법 모의고사를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문제를 해봤어. 몇 번 봐봐요. 문제 1번. 자, 저쪽 가서 문제 27번 하고 저쪽 가서 문제 40번을 해봤어요. 40번 똑같은 문제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다 틀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쳤냐면 사례 문제를 이렇게 했어요. 문제 1번은 ABC도 냈고 B번에는 갑을병정으로 출제해봤고 뒤에는 김씨, 이씨, 박씨로 출제해봐서 그랬더니 역시 수강생들은 문제 풀 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종이 울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모의고사를 하고 제가 손으로 채점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을 불러요. 제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시험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자신감을 가져. 내가 단 모의고사는 한두 개 맞았더라도 뭐예요? 한두 개 맞더라도 시험 장감은 마다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이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 간혹가다. 그러면 3월달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좀 내요. 좀 이름도 제대로 쓰고. 선생님 창피한데요. 하나가 보통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7.5 정도가 맞거든. 7.5 정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게 교통정리가 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헷갈리면 공부가 안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막 뒤죽박죽이 돼야 돼. 민법, 학교론 이게 뭐예요? 막 민법 시간은 막 공시법 시간 같고 공법 시간은 뭐예요? 막 중개사법 같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야 돼, 지금. 근데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이게 교통정리가 슬슬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한 4, 5개월 하면 모의고사 실질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한상적인 점수를 받아 7.5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7.5.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스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근데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혹시 3월달에 모의고사를 딱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헷갈릴 게 없어. 그냥 문제 읽고 상식적으로 찍으니까 오히려 점수가 많이 나와. 약 50점이 넘게 나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팀 받기 또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모의고사를 딱 보고 50점이 나왔는데 공부하면 그 사람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져. 왜? 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헷갈려야 돼. 헷갈려야 좋은 현상입니다. 자, 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볼 때하고 처음에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책을 읽을 때.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새로운 것이 또 튀어나왔네. 그러면 뭐야? 과거에 간과했던 걸 모르고 있던 사실이 알아지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상해요. 막 요즘 헷갈려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거 공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선생님,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튀어나와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할 때 내용은 똑같이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도 뭐예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씨를 읽고 있다라는 거. 글씨.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이걸만 읽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좀 알아요. 만약에 처음에 읽었는데 두 번째 읽었는데 처음 읽거나 두 번째 읽거나 똑같으면 그거 자기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돼. 조명을. 지금은 글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만 읽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제 A가 나오면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어렸을 때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우리 집안에 쌍꺼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렛나루 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머리는 어렸을 때보다 노래가지고 노랭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고 친 줄 알았어요. 사고 친 줄.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아버지하고 비슷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아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삼부자. 그래서 같이 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데려가면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런데요. 너뚱이 나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항상 A-A-A2-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거 정리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9회 때 2.5점짜리 절차 부분에 들어가봐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에 이제 요걸 조심해야 돼. 지적소관청은 1에 따른 토지이동 줄쳐놔요. 토지이동. 앞에가 토지이동이 나왔으니까 뒤에도 토지이동 정리계를 작성해야 되고 잘라요. 뒤에 소유자 변동이 나와서, 그럼 소유자가 나왔으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소유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19회 때 2.5점짜리로서 잘 들어봐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요? X야.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 소유자 변동이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잡아두면 되고요. 자, 87페이지로 가봐요. 가로 3번 토지 소유자 정리. 자, 별표 5개 놓고 요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중심키를 잘 잡아봐요. 자, 1번에 잘 봐봐요. 아무데나 줄쳐놓으면 안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여기 뒤에다 줄쳐놓으세요. 소유자 변경. 요 자리가 바로 중심키야. 요건 이제 봐봐요. 요 소유자 변경에 따라서 뒤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자, 여기 봐봐요. 자, 소유자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는 누가 따라붙어? 등기소가 따라붙어. 그래서 등기소가 따라붙는 거야.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자들이 나와. 4개가 나와. 등 읽어봐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게 25회 때 2.5점짜리야. 25회 때. 자,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토지 소유자 변경상으로서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1. 등기 필정, 2. 등기 완료 통지서, 3번 등기 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접수장, 5번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정답은 등기 접수장이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출제를 했어요. 10년 만에. 이게 15회 때 2.5점짜리면서 10년 만에. 그래서 제가 25회 때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요. 과연 10년 만에 출제될까? 그래서 외우지 말고 한번 소유자 변경 등 그랬더니 출제원이 알았나 봐. 그래서 알았나 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등 갖다 놨어요. 근데 봐봐요. 15회 때 기출문제는 뭐냐 봐봐요. 등 이렇게 나왔어요. 호가 뭘까요? 호적제도야. 근데 호적제도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5회 때는 그냥 문제 안 읽었더라도 등 이렇게 나왔다고. 그때 정답은 4번이 됐죠. 호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등기된 토지가 아니라 미등기된 토지의 근거자료가 돼서거든. 자, 다만 동그라미 쳐놔요. 다만 신규 등록 줄 쳐놔요. 자, 신규 등록은 어때요? 자, 봐봐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해준다는 거. 직권조사성의 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3번. 여기는 아무데나 줄 쳐놓으면 안 돼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거기에 줄 쳐놓으세요. 토지의 표시가. 자, 어디에 적혀있대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여기 한번 봐볼래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토지의 표시. 그러면 원래는 누가 힘써?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와서 등기소에 와서 토지의 표시를 자기가 고쳐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한테 통지해줘. 지금 뭐라고?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라 임마. 그래서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런다? 이게 불부합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 써놔요. 자,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 그래서 이때는 토지와 표시가 다를 때는 바로 지적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얹어놓으면 꼼짝없이 당해. 과거에 불법 통지로서 자주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 없다를 있다로 자주 고친다고.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잘라요. 잘라놓고 거기 는자에다가 단서를 붙여. 의심을 한 경우 의심. 의심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심을 한 경우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의심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의심을 한 경우 제가 이제 의심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썼죠? 의심이라니까. 의심. 그래서 얘가 발음은 진짜 안 돼요. 그거는 용서 좀 해주시고. 그거는 제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그게 의가 안 돼요. 그거는 좀 용서를 해줘야 돼. 의가 발음이 안 돼. 의가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자, 의심을 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 자, 여행을 떠나보자. 이 칠판을 한번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뭘 했죠? 의심을 해서 어디로 구경하러 왔냐? 등기소에 와서. 등기소에 마을로 와서 등기부를 조사하긴 해서.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지적소관청 사무실로 돌아와서 읽어봐요. 자기가 알아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있잖아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찾아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가 포인트에 잘라요. 자,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그게 지금 중립이 그게 잘 돼야 돼. 소유자는 권리관계야. 그렇죠? 소유자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관계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소유자한테는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래서 끝에 가봐요.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여러 종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난을 쳐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없고,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를 머릿속에 따져주면 이것도 아주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장들이 많아요. 요 조문들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다시.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어? 등기소 뭐를 확인하러 왔어? 등기부를 열람하긴 하는데,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뭘 하는 거예요? 수수료 내세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뭐하고 일치하니까 수수료는 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에 가봐요. 수수료는 공짜다라는 게 결론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요 조문들은 자 나름대로 뭔가 다 하나씩 뭐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거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요 3개 지문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요 5개 지문에서 나왔을 때 말장난치면 이거 한 장 해버리는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잡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가 정리돼서 지목이 바뀌었으면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선대장, 후등기. 그렇죠? 그러면 뭐가? 등기 족탁. 그래서 뒤에 등기 족탁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뒷장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2번에 뭐가 나와요? 등기 족탁이 나옵니다.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 거기에다 하나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하나 딱 써놓고 덤벼들 잡아요. 자, 사실관계의 변동 원칙이라고 써놔요. 사실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다라고 이제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사소한 거지만 첫 문장을 분석해보죠. 자, 1번에 지적소 관청은 줄 서놔봐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뒤에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밑으로 툭 쳐요. 등기 적다 가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문장 자체가, 조문 구조가 참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몇 개가 있는지 세어봐요.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그럼 6개가 있죠.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1번에 거기 가로 안에 봐봐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그게 형광펜 보일 수 있도록 잘 해놔요. 그게 한 6번, 7번 출제됐어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 자, 이 경우 등기 박스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읽어봐요. 국가 동그라미.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와요. 등기 촉탁한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이런 조문이 왜 이런 조문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라는 거예요. 면세 근거,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돼요. 요 조문이 있다면, 없다면 세금도,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면세 근거의 교양이 된다라는 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던 오른쪽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확인 문제, 최근 문제예요. 자꾸 문제를 풀면 문제에다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됐어요? 정답은 1번이 되죠.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요.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적 정리 통지. 통지 동그라미. 자, 통지 이제 마지막 테마가 나왔네.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럼 왜 알려줄까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통지는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돼. 통지 대상이 돼요. 그러면 간대 해석해봐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통지 대상 9개 다 외웠네. 9개 다 외웠네. 9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9개는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5자로 건치면 이게 바로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소유자가 신청하면 결론적으로 뭐다는 거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뭘 찾아라? 소유자 신청. 근데 그러면 소유자 신청을 찾고 없으면 5개 사유를 분석을 해야 돼. 요 사유가 소유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9개가 있는데 9개가 전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억에 가봐요. 기억의 키워드를 잡아. 직권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직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줘야죠. 그러니까 전부 9개 사유가 그런 사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통지해 주려니까 다만 박스 밑으로 가봐요. 다만 찾았어요? 그러면 다만은 뭐예요? A적으로. 그래서 제목 붙여요. 그 옆에다가. 통지간주라고 붙여요. 통지간주. 자,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줄쳐놓으세요. 시군구. 자, 공보 동그라미.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붙어서 뭐다 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시군구 게시판이야. 거기는 게시판이에요. 여기는 시군구 공보예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근데 시군구는 16회 때 2.5점짜리야. 시군구가 시도로 곤쳐서 2.5점에. 그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시도가 시군구로 개정이 돼서 딱 그 해 출제가 돼버렸어요. 가로 2번 무슨 시기가 나와요? 통지 시기. 다시 별표 3개로 올려요. 자, 하도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봐서 이게 통지 시기가 봐봐요. 여기 봐봐요.
23회 때, 25회 때,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작년이 몇 회예요? 26회 때죠. 그래서 통지 시기가 2.5, 2.5, 2.5 연타로 출제돼서 그러면 23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토지의 표시 출제나요. 일단 외워야 돼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거기 토지의 표시.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출제나와요. 필요한 경우. 필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럼 무슨 척탁? 등기 촉탁한 경우. 그런데 촉탁.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 사유를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요 7일이 여기 봐봐요. 원래 그거 7일이 15일이어서 통지 시기가 15일이었는데 저 7일이 15일로 7일이 15일이었는데 그게 7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 23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통지 시기를 나열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그래서 우리 형님들 연락이 오세요. 뭐라고 외웠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15일 7일 15일 7일. 그래서 야, 땡 잡았다. 그래서 2번 딱 찍고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답은 1번이었네. 왜? 필요하지 않는 경우고 필요한 경우하고 살짝 바꿔지게 해놨어요. 이 문장을. 그래서 참 문제 좀 뭡니까? 좀 문제도 좀 잘하기는 하려고. 우리 형님들은 뭡니까? 형님들은 많은 거 나오고 막 반가워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걸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것은 실수를 안 합니다. 아는 걸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아는 걸 실수.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그럼 불필요한 경우는 7일. 근데 봐봐요. 필요한 경우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이잖아. 등기 촉탁.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통지 시기는 뭐예요? 7일이라는 거네. 7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작년에 꽂았어. 아, 이번 달에는 올해는 그 문제다. 그랬더니 출제원이 들었나 봐. 빌어먹을. 그게 출제가 안 돼버렸다는 거야. 나올 단계는 이제 그거거든. 그러면 봐봐요. 등록 전환도 임토로 가니까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등록 전환 시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어때? X야. 등록 전환은 며칠이야? 15일이라는 거야. 왜? 등록 전환도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작년에 야, 그거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거다. 그랬는데 작년에 들었는지 출제를 안 해버렸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좀 단단히 좀 해두라는 거야. 다시 이제 1년 쉬었으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쉽게는 출제되지 아니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27회 때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올해죠.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그래서 부탁해요. 누구예요? 이덕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밑에 문제 볼래요? 자, 일단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 자, 봐봐요. 저는 항상 나중에 풀 때 숫자부터 확인해. 숫자부터. 2번에 봐봐요. 며칠? 10일.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틀렸네요. 1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7일. 그러고 땡 잡고 2번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 문제풀이는 예술이고 기술이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점검하라. 이게 문제풀이의 하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면 15일 한번 가볼까요? 거기 3번의 숫자, 4번의 숫자가 있네. 15일이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통지서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제대로 되어 있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참 재미있어요. 문제풀이까지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풀이 예술이야. 예술. 저는 문제풀이가 너무나 재미있어. 저는 이제 이론 그만하고 문제풀이나 뭐에 연락했으면 좋겠어. 문제풀이 예술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요. 배나무상하고. 그래서 정답은 자,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오른쪽 가보죠. 91페이지. 제4장 무슨 청량이 나온다? 지적청량. 자, 지적청량 주변에 뭐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늘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가 두 개가 있어.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첫 번째. 자, 지적청량의 대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냐? 자, 12 플러스 하나야. 12 플러스 하나. 합치면 몇 개?
13개네. 그래서 하나가 작년에 추가돼서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작년에 출제됐고 고전티가 문제고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테마야.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지적 정량이 대상.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별표가 5개야. 안 나오면. 자,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봐봐요. 작년에 이거는 아직 적지 마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별표는. 자, 작년에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절차,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안 나오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지적 정량 그러면 별표 5개가 별표 3개로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쉽게 출제돼서 그대로 전체해버리는 거야. 작년 너무 쉽게 출제돼서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 그럼 또 하나는 네 번째 테마는 하나 적어놔요. 무슨 점? 자,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요거는 약간은 뭐 하나 담고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그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적 정량에 대해서 두 문제를 건지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초점을 맞춰야 돼? 지적 정량의 대상과 읽어봐요.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이렇게. 요거 그러면 만약에 두 문제가 출제되면 요거 하나. 세 문제가 출제되면 1, 2, 3. 네 문제가 출제되면 여기까지. 근데 지적 정량 몇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나오는데 청량 부분이 4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13회 때 무려 5문제가 출제됐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량 기술자가 출제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기술자가 들어갔다는 걸 정보를 입수했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몇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죠. 몇 페이지예요? 저 페이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개념 한번 잡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쳐놔요. 자,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라는 거. 그 페이지에서는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92페이지 2번에 무슨 청량에 와요? 지적 청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별표 5개. 자, 지적 청량의 대상. 그러면 그 밑에 조문을 걷다해서 갖다는데 가로 1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봐요. 자, 생태가 들어갔다. 무슨 탕? 생태탕. 자,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지적 청량의 대상은.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가로 1번의 기초 청량. 그러면 내용 들어가서 지적 기준점 두 번째 줄 쳐놔요.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동그라미.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기초 청량. 가로 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청량이야. 두 번째 줄.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복구 청량이야. 신규 등록이 들어갔으니까 신규 등록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갔으니까 등록 전환 청량이야.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축 나가요. 오른쪽에 가로 7번에 등록 말소가 들어가서 등록 말소 청량. 그 다음에 거기 축척 변경이 들어가서 축척 변경 청량. 등록사항 정정이 들어가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도시개발 청량. 이러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확정 청량.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 그거는 개념을 조심해야 돼. 자, 가로 1번에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다. 지적 재조사 청량. 경계 복원이 들어갔다. 경계 복원 청량.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 들어갔다. 지적 현황 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분할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분할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없죠. 합병 청량 없어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등록 전환 청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25회 때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거.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서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청량할 경우가 아닌 것. 1번에 뭐가 보여? 검사가 들어갔어. 검사 청량. 2번에 경계보건이 들어갔어. 경계보건 청량. 현황이 들어갔어. 현황 청량. 이성 기준점이 들어갔어.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말소가 들어갔어. 무슨 청량? 말소 청량.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는데도 못 맞히고 나오면 바보. 그렇죠? 바보야.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다가 이제 오늘 8개의 문제 행태꼴이 있는데 오늘은 한 4개 정도만 거기에다 정리해놔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지적 청량의 대상 그러면 문제꼴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적어놔요. 자, 첫 번째 문제 행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이게 거전틱한 문제야. 작년 이 문제였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올해는 잠시 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써놔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최근 도입이라고 써놔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그러면 이거는 지적 재조사 청량이 돼.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을 물어본 거고요. 근데 세 번째. 그래서 그다음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거 2개가 있어요. 뭐요? 이거는 경계보건 청량과 우리 면접에서 이미 봤어요.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 있어. 현황 청량.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올해는 과연 2번이 나올까 3번이 나올까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자, 요거는 지문으로 빠져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한번 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미 배웠던 거.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그래서 이제 몇 개, 자, 문제꼬라는, 그는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요 1번을 제한 나머지 요런 행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지문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독자적 문제보다는. 그러면 선생님은 올해 뭘 예상을 합니까? 한 2번과 3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5번 행태, 6번 행태는 나중에 적어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 하면 머리가 지가 나고, 그래서 지금 다 해버리면 다음 달 코스에 또 안 오실 걸 대비해서 미리 조금 남겨놔야 돼.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래서 한 70% 정도, 60, 70%를 강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한 80에서 85% 안 올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용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그래서 100%로 완성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한번 그는 특히 금요일 날은 우리 남자분들은 좋아요. 직장 다니는 분은 1년만 1점만 금요일 날 수업 계속 나와봐요. 그럼 건강이 좋아져. 왜 그럴까요? 금요일 날은 불금이거든.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핑계대고 나오다 보면 1년 돈도 굳고 몸도 건강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1년 불금. 요즘은 불금이 많이 불 먹으러 갔죠. 왜냐하면 억억수로 먹고 회사 가서 그냥 졸다가 그냥 금요일 날 보내고 토요일 날 다 직장 가는 놀러 가는 이런 행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대비를 단단히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우리 또 마지막 시간 또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